75세 넘으면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몸은 불편해지고 결국 자식들 손 빌리며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노후의 자립과 삶의 질을 연구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5세 이후 삶은 비슷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격차가 아주 빠르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82세에도 혼자 집안일을 다 하시고 취미 생활까지 즐기시는데 어떤 분은 70세도 되기 전에 68세부터 이미 모든 생활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차이 타고난 체질이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노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습관을 지켜왔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라집니다. 저는 30년간 노후 자립 문제를 연구해온 이정민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노후 삶의 질이 어디서 갈리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젊을 땐 몰랐어요. 70대 후반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요.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문턱 하나 넘는 것도 괜히 겁이 나고 전화기만 바라보며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75세 이후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만약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도 이 5가지를 여전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음이 조금 뜨끔하셨다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지금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준비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부모님 노후가 걱정되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75세 이후 인생을 갈라놓는 5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생활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귀찮아서 한 끼를 대충 넘기고 밖에 나가는 게 번거로워져 집 안에만 계시다 보니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고 하시더군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더니 어느새 1년이 지났다고요. 그 사이 몸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미뤘을 뿐인데 그게 몇 년이 되고 어느새 모든 게 버거워졌다고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안 하니까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하루 한 번은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디는 게 아니라 다루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고 계셨어요.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5가지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양원 걱정을 멀어지게 만드는 5가지 조건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스스로 일상을 해내는 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는 것. 이 기본적인 일들을 누구 도움 없이 할 수 있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한 그룹은 85세까지 독립생활 비율이 78%였습니다. 반면 초기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한 그룹은 5년 이내에 62%가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됐어요. 제가 만난 김영호 76세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불편한 무릎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시지만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아침 준비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저녁 준비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상을 남에게 맡기면 그 다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불편해도 직접 하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스스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누가 대신 해주려 해도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바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이때 중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노인 그룹은 우울감 점수가 평균 18점이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견디기만 하는 그룹은 평균 42점으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박순자 73세님은 혼자 사시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신다고 해요. 매일 오전엔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신답니다. 저녁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일 뭘 먹을지 계획하시고요.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시간을 만드신 거죠.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TV만 보며 보내거나 자식 전화만 기다리는 분들은 점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창밖 풍경 보며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연습이 노후 마음 건강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계산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다음 달엔 뭘 사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정 관리를 스스로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자존감 점수가 평균 72점이었지만 자녀에게 맡긴 경우는 48점으로 크게 낮았습니다. 돈 관리를 남에게 맡기는 순간 삶의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최동식 78세님은 몇 년 전부터 아들에게 통장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제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게 되셨어요. 용돈이 필요하면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친구랑 밥 한 끼 먹으려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쓰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반대로 이영숙 81세님은 여전히 가계부를 쓰십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는지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자식들이 관리해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십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내 삶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통장 관리 귀찮다고 자식한테 맡기지 마세요. 계산이 복잡하면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내 돈을 내가 아는 것, 이게 자립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를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춥니다. 연세대 신경과학연구소가 70대 이상 어르신 800명을 5년간 관찰한 결과 새로운 학습을 지속한 그룹은 인지기능 감소 속도가 연간 1.2%였지만 학습을 중단한 그룹은 연간 4.8%로 4배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있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퇴화합니다. 강민수 77세님은 3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워하셨지만 지금은 영상 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 자식들한테 보내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싶었던 게 있나요? 악기든 그림이든 스마트폰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이 나이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도전해 보세요. 작은 배움 하나가 뇌를 깨우고 삶을 깨웁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끝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꺼립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 본인도 가족도 힘들게 만듭니다. 서울대 의료윤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둔 경우 임종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23%에 불과했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경우 갈등 비율이 67%로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윤미숙 80세님은 5년 전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고 자녀들과 장례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분 말씀이 죽음을 준비하니 오히려 남은 삶이 더 소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오늘을 더 열심히 살게 되더래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게 무섭거나 불길하게 느껴지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평화롭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내가 원하는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그 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75세 이후에도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시간이 자유롭다고 해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리듬은 다시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 7시든 8시든 상관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 이게 하루를 주도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알람이 필요하면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따뜻한 밥을 먹는 겁니다. 귀찮다고 빵으로 때우거나 우유 한 잔으로 넘기지 마세요. 밥을 챙겨 먹는 행위 자체가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간단해도 좋습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고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를 포기하면 건강도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최소 10분이라도 밖에 나가는 겁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집 앞 슈퍼까지라도 걸어가 보세요. 밖에 나가면 햇빛도 쬐고 사람도 보고 계절도 느낍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자료를 보면 하루 10분 이상 외출하는 노인은 우울 위험도가 34% 낮았고
낙상 사고율도 28% 낮았습니다. 외출은 운동이자 사회활동입니다. 오늘 밖에 안 나가셨다면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좋고 직접 만나면 더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생각도 느려지고 표현도 어려워집니다. 연세대 언어치료학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대화하는 노인은 언어 유창성 점수가 평균 68점이었지만 주 1회 미만인 경우 42점으로 크게 낮았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 운동입니다. 오늘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뭘 입을지, 오늘 뭘 할지. 작은 결정이라도 좋으니 내가 선택하는 경험을 매일 만드세요. 모든 걸 다른 사람이 정해주면 선택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부산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상적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노인은 자기효능감 점수가 평균 74점이었지만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48점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결정은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여섯 번째는 손을 계속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뜨개질을 하든 요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손을 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끝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서울대 신경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손을 이용한 활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7% 낮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펜을 들어보세요. 오늘 일기 한 줄이라도 직접 써보세요. 일곱 번째는 밤 10시 이후엔 TV를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면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고려대 수면의학 연구팀 조사에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은 주간 활동 능력이 평균 72점이었지만 불규칙한 경우 49점으로 낮았습니다. 잠자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밤 10시 불을 끄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덟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거나 읽어보지 않은 책을 펼쳐보세요. 새로움은 뇌에 자극을 주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는 익숙함에 안주합니다. 한양대 노인학 연구소 자료를 보면 월 1회 이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78점이었지만 변화 없는 일상만 반복하는 경우 52점이었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시도해 보셨나요? 이 8가지는 모두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 하나, 작은 결정 하나, 작은 생각 전환 하나가 몇 년 뒤에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내일 하나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군가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오늘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몸을 움직이고 조금 외로워도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조금 귀찮아도 내 삶을 내가 관리하는 것. 이 5가지를 지키는 분들은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상을 해내는 힘,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능력, 나이를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삶의 끝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 5가지가 여러분의 75세 이후를 결정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몇 년이 지나고
그 사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결국 모든 걸 남에게 맡기게 되고 내 삶이 아닌 남이 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혼자 집안일을 하고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취미 생활을 즐기고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오늘 한 끼 따뜻한 밥 먹기, 오늘 10분이라도 밖에 나가기, 오늘 누군가와 대화 나누기, 오늘 한 가지 스스로 결정하기. 이 중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고 모레는 또 하나 더 추가하세요. 한 달 뒤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 하나, 매일 작은 선택 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